미국 최대 증권사 겸 자산운용사인 찰스 스왑이 지금 망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 일주일 사이 거의 30%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찰스 슈왑 같은 경우 SCHD, 한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구매한 배당주 ETF로 유명한 증권사인데요. 오늘은 마무리되지 않는 은행 위기와 최근에 발표된 PCE를 비롯한 경제 지표를 해석하면서 지금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진짜 최대 증권사예요. 초대형 자산운용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증권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자산 규모는 대략 7조 달러고 증권 서비스 고객만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시가총액도 100조인데 이게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딱 리만 브라더스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냐면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나 실리콘뱅크와 마찬가지로 장기 채권에 대규모로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미 10년 손익 같은 경우 120억 달러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많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손실 금액을 차지하는 게 정부 보증 MBS,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상업용 부동산이거든요. 지금 2008년 이래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지에서 들리는 분위기로는 공실률이 절반을 넘어간다고 해요. 거의 경기 침체 직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MBS를 가지고 있는 곳이 전부 다 지방은행이었어요. 이번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망한 것도 이와 비슷한 이치였고요. 자, 이제 이쯤 되면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모두 망하기 전에 똑같아요. CEO가 나와서 야, 우리는 안전하다, 저쩌고 이것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더 불안하죠. 사실 최근에 폭락한 이유는 모건 스탠리가 처음으로 비중 축소 의견을 냈기 때문이에요. 찰스 슈왑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았어요. 최근 유럽은행들이 엄청 흔들렸잖아요. 이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망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1000bp를 넘고 망해버렸죠. 하지만 최근에 또 문제가 됐던 도이치뱅크나 바클레이스 같은 유럽계 최고 은행들은 지금 200 정도? 아직 망하려면 한참 멀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더 낮은 게 아직 100밖에 안 돼요. 미국의 CDS보다 살짝 더 높은 수준인데, 그리고 SVB나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도 미국 정부와 연준, 다른 은행들이 살려주려고 난리를 쳤는데 이 찰스 슈왑이 망한다? 그러면 2008년 경제위기 똑같이 오는 거거든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 망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대마불사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고요. 2008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7년 하반기 베어 스탠스 은행이 무너질 때 그때까지도 연준이나 미국 정부는 괜찮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걸 1년 동안 끌고 온 결과 리만 브라더스와 GM이 터지면서 게임이 완전 무너져 내렸는데 솔직히 그때 스탠스가 어땠습니까? 거의 알바노였어요. 그 이후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냥 구제금융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죠. 미 정부에서는 예금 보호 확약을 하고 미 연준에서는 BTFP나 DW 등을 이용해서 초단기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 역시 같이 힘을 보태고 있고요. 확실히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손실을 초기 확정하기 위해 그냥 채권자 부담을 다 돌려버렸습니다. 코코본드라고 하는 AT1 채권을 모조리 상각시킴으로써 인해 빠르게 손실을 확정 지을 수 있었죠. 물론 이 AT1 비율이 높은 은행, 예를 들어 UBS, 도이치뱅크 이런 은행들은 좀 뼈아프겠죠.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돼? 라는 말도 당연히 나올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폭탄을 엄청나게 키워서 한 놈한테 몰아주기식이 아닌 매를 나눠서 골고루 막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다시 찰스 슈왑 얘기로 옮겨오자면 현금이 빠지고 돈이 고수익 머니마켓 펀드로 움직인 건 맞습니다. 지금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찰스 슈왑의 유동성만 보자면 충분합니다. 기본적으로 108빌리언 달러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CD 발행 및 미연준의 BTF 프로그램으로 인한 유동성 수혜를 받으면 추가로 396빌리언 달러, 마지막 AFS 손실을 확정짓고 증권을 판매해버린다면 148빌리언 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대략 652빌리언 달러거든요. 고객 현금 잔고의 80% 이상을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리만 브라더스보다 더 큰 게 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날아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SCHD 이 ETF 정말 많이 사셨거든요. 이것도 너무나도 안전한 게 ETF라는 건 원래 신탁업자인 은행이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찰스 슈왑이 망하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너무 금융 환경이 제약적이다 보니까 괴담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헤드라인은 5.0%, 코어는 4.6%로 예상치인 5.1, 4.7보다 0.1씩 더 떨어졌죠. 물가가 잘 잡혀가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거기다가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비용 역시 이번 달에 크게 줄면서 희망적 전망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곧 주거비가 떨어진다는 분석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지수인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와 진로 임대료 지수는 작년 4월에서 5월 사이부터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이제 이 하락폭이 CPI에 반영이 되는 순간 엄청나게 꺾일 것이다. 현재 5.5%인 코어 CPI가 7월이 지난 10월, 11월 사이에는 거의 3.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횡보 회로를 조금만 돌려보자면 연준의 3대 목표 중 가장 중요한 물가 안정은 연말쯤이면 어느 정도 달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및 지방은행 중심으로 취약성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준도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다. 빠르면 조만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니까 뭐가 오릅니까? 최근에 기술주들이 이 상승 랠리를 이끌고 있죠. 엔비디아와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주식들은 AI 테마를 타고 더 오르고 있어요.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이 AI 발전론이 더 힘을 얻을 수도 있는 중요한 기로에 왔다고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경기 침체보다는 금리 인하로 인한 기술주들의 수혜 플러스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시장의 발전 등으로 기술주가 상당히 수혜를 보고 있죠. 여기서 블랙스완 같이 엄청나게 큰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이대로 기술주는 쭉 올라갈 거다, 랠리를 할 것이다 라는 JP모건의 분석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